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소형주택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이 감면 혜택을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시행일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좀 길었고요. 그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시 잡아드리고 또 긴 영상 짧게 핵심만 간단히,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이후에 제가 아주 큰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도 여러분들 피하셔야 되니까, 잘못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만화책 총선용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을 벗어난 주택수 제외입니다. 어떻게 된 게, 무주택, 1주택, 2주택자는 감면 제대로 보고 수천 채를 사도 괜찮은데, 이 3주택부터는 8%, 그리고 4주택은 감면에 감자도 꺼내지 못하고 12% 얄짤 없이 때려 맞아야 되는 갈라치기 완화책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4주택 이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외에 중요한 함정, 그리고 빠르게 쉽게 이번 완화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주택수 제외 적용 주택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 소형 신축 주택입니다. 신축이 포인트고요. 24년 1월 10일 120 대책이죠.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 전까지 최초로 유상으로 거래죠. 매매 거래.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주택 유형은 다가구나, 연립, 다세대, 도생, 오피스텔 한정되어 있고요. 면적은 60제곱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 가액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6억, 서울도 6억이고요. 비수도권, 지방은 3억입니다. 네, 준공 시점을 지켜야 된다고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 여기에 해당하는,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많을 것은 이 다세대 주택과 도생, 그리고 오피스텔. 이 세 가지 유형이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오피스텔, 그 중에서 60제곱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에 최근 마피들 물건을 찾아서 사냥을 다니시는 분이 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축주택도 가능하다. 기축주택도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형 기존에 지어진 주택, 이것도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래서 주택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전용 면적 60 똑같고요. 가액도 똑같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준공 시점이 중요했잖아요. 이거는 임대 등록이 중요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내. 취득일이 뭐죠? 잔금일입니다. 잔금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취득 시기, 잔금일이죠. 잔금일. 이게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한 게 있어요. 이 전에 24년 1월 10일 전에 계약했는데 해당 사항이 있느냐? 120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계약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 많았거든요. 근데 24년 1월 10일 전에 계약했더라도, 자, 이후에 잔금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혜택 줍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가 틀리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무조건 1주택 세율 1에서 3%. 근데 우리가 6억 이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참 이 사람들 생각을 안 하고 만드는 것 같아. 그냥 1인데. 자기네들이 가입 기준을 만들어 놓고서 뭐 1에서 3을 왜 넣어요? 9억 아닌데. 그쵸? 어쨌든 무조건 1주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 소유, 주택수에 따라서 산정시킨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개벽다구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세금은 누구나 보면 알기 쉽게 해야 돼요. 근데 저조차 헷갈려서 여러분들께 잘못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이거를 또 자세하게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안 보고 처음에 있는 데이터 기록과 세무사 제가 아는 분하고 얘기했다가 만들어진 건데, 그분도 깜짝 놀란 거죠. 아무튼 얘기 드리면, 무조건 1주택의 세율로 적용해야 이게 진짜 완화책이고 제대로 된 정책, 신축주택들을, 다세대들, 오피스텔, 이런 소형주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건 반쪽밖에 안 된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 뒤에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이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이걸 사겠나요? 제가 봤을 땐 2주택자나 3주택의 일부분들만 이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거 이용해서 사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면 얘는 제가 빼놓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다 또 이거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1주택 세율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서 추가로 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얘를 없는 셈 치고 마지막 주택 카운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빨리 넘어가죠. 자, 주택수 제외. 해당 주택을, 이건 혜택 받는 걸 해당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 후 향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뺀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 120 대책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니까 향후에 추가로 주택을 살 때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서 추가로 사는 개수로 카운팅을 받는다. 그래서 예시를 써놨는데 지금 2주택자가 이 해당 주택을 하나 샀어요. 감면 혜택. 그러면 세 번째 그냥 해당 주택하고 관련 없는 주택을 관련 없는 주택을 사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주택이 3개가 돼버렸으니까 네 번째로 12% 무조건 때려 맞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주택수 빠지니까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사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은 12%겠지만 비규제는 8%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번에 해당 주택을 사면 요거는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 수로 다음 주택 수를 계산하면 된다. 이해되셨죠? 머리 터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빼고 더하고 곱셈 없는 게 어디야. 여러분들 놀라긴 이릅니다. 제가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함정이 실로 엄청나서 이거는 선고용이구나 라고 결론을 짓게 만들었던 함정입니다. 바로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 분명히 보면 해당 주택의 이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그리고 적용 주택도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 전에 준공되는, 신축되는 주택입니다. 준공이 이 기간 내야 되고, 이 기간 내에 취득하는 게 이 1.1%, 주택 보유에 따라 1.1%로 중과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기간이며 해당하는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효기간이라는 거는 보니까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래요. 네, 그럼 이거랑은 위에 말씀드리는 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유효기간이 뭐 어디에 해당하는가 생각해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택수 제외 효과. 자, 주택수 제외죠. 아까 말했잖아요.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주택이 제외되면서 이게 세 번째 주택처럼 만들어진다. 원래는 네 번째 주택으로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얘가 제외되고 세 번째 주택으로 카운팅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향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라는 것이 이게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장 여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책의 여건 이런 거 고려해서 연장을 하든가 끝내던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다음 주택 살 때 어떻게 되죠? 이 기간에 세 번째 주택을 이 기간에 안 샀어. 해당 주택의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 26년 12월 31일 전까지 이 한시적인 기간에 이 사람이 안 샀어요. 끝났어. 연장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추가로 집을 샀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3주택자로 네 번째 주택은 비규제를 사도 12% 때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인 경우 가볼까요? 지금 1주택자가 이거 해당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추가 주택을 살 때 26년 12월 31일까지는 그냥 얘는 두 번째 주택입니다. 원래는 추가 취득을 하면 얘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근데 얘가 해당 주택, 혜택받는 주택, 주택수 제외 효과가 있으니까 얘를 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규제는 어떻게 돼요? 추가 주택
예, 소형주택이 아니더라도, 비규제는 그냥 1%에서 3%. 그리고 규제 지역은 8%죠. 근데 만약에 이게 추가로 사는 게 이 기간 내면은 이렇게 1%, 8% 내던 게 26년 12월 31일 지났어. 연장 안 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된다? 비규제가 8%, 규제 지역은 12%.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빼주는지 알았더니 영원히 빼주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어렵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고선 사실상 이게 함정이다. 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고 그게 지나서 예? 지나서 연장을 안 하면 그냥 너네가 신나게 산 만큼 주택수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진정한 혜택을 가지려면은 주택수를 따지지도 않고 1주택자건 4주택자건 5주택자건 무조건 1.1%를 한시적으로 했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25년까지만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누가 사더라도 1.1%로 중과 없이 사게 해줄게요가 원래 상식적인 선의 완화책이에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택수 제외 효과 그리고 유효 기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지났을 때 만기, 연장이 안 되면요, 이 주택수 제외 효과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끝이다. 여기서 누가 조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되고 끝나버리면 해당 주택들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예요. 예, 살 때는 안 들어가지만 사고 난 다음엔 나중에는 이 기간이 끝나면 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아주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룰루랄라 샀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또 이걸 정리해보면 누가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추후에 다른 주택을 사야 되는 상황에 예, 세금이 확 늘어나니까 잘 따져보고 사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2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서울의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다 비규제인데 1.1% 기본 1주택 세율로다가 무한정으로 살 수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취득세 얘기잖아요. 종부세랑 양도세는 이렇게 유효기간 같은 게 없어요. 이 해당 주택은 다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취득세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취득세는 무주택 1주택자는 계산을 꼼꼼히 해보고 나서 사야 된다. 그리고 2주택자는 안 사면 바보다. 3주택자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이제 8%,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이제 8% 해당 주택은 8%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믹스를 잘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이제 주택자별로, 보유수별로 어떻게 이 완화책을 봐야 되는지, 활용할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한번 보시죠. 자,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여러 개 구입해도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까? 네, 취득하는 주택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수혜는 누가 제일 많이 볼까?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1주택자는 당연한 거고 저는 2주택자 말씀드립니다. 2주택자는 어때요? 비규제는 지금 해당 주택이 주택수 빠지니까 빠지니까 어때요? 8%죠. 자, 여기로 가볼까요? 자, 2주택자. 주택수 제외 대상 주택 비규제 지역에서 1%입니다. 1%예요. 뭐랬죠? 해당 요건이 맞으면 모두 여러 개 구입해도 주택수에서 다 빼준다. 그럼 2주택은 계속 1%라는 거예요. 자, 1주택도 1%. 지금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똑같은 거예요. 1주택자랑 2주택자랑. 자, 1주택자는 뭐가 걸리죠? 전에도 말했지만 이 비과세 그리고 장특공제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추후주택을 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추후주택을 살 때도. 근데 2주택은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2주택은 이 여러 개 사도 오히려 이 혜택을 활용하는 게 낫지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축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60일 내에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 효과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의무기간을 안 채우면 어떻게 되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추징하는가? 예, 이 민특법에 대한 이 의무기간, 임대 외 용도 사용하거나 이제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는 경우 소급해서 추징한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득세 아낀 것들이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회수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쉽게 주택 포지션, 보유 포지션에 따라서 이 완화책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무주택자다 혹은 내가 1주택자다 하시는 분들은 소형 주택수 제외 적용 물건, 아까 말했던 신축이나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할 것 없이 수천 채를 사도 1% 적용받습니다. 예. 대상주택 말씀드렸죠. 자, 근데 다만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쓰지 못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비과세 못 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1주택자. 그러면 해당 소형주택, 아파트 어차피 등록 안 됐었잖아요. 이거 주택수 제외 효과 아파트 안 되잖아요. 다세대, 오피스텔,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추후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주택수 제외 효과가 끝나버렸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수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 그때 다 주임사 묶어버리면 돼요. 주임사 묶어서 이 비과세 장특공제를 필요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거 활용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 뭐야 나는 그럼 못 사겠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1주택자분도 놓치면 굉장히 아까운 혜택이긴 해요. 이 주택을 여러 채 사도 이 서울의 요지에 살 수 있는 이 기회, 취득세 중과 없이 살 수 있는 기회, 그냥 날려버리기엔 되게 아까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추후에 뭐 비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든 뭐 아파트를 나는 1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로 2, 3주택을 채우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뭐 살짝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니까 이 혜택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는 게 전 낫다고 보긴 합니다. 다음은 2주택자분이에요. 2주택자는 아마 이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형 주택수 제외 적용 물건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의 경우에는 이 소형 적용 주택도 8%의 취득세를 해당 주택도 8%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남 3구 용산을 뺀 지역에 2주택자가 매입을 하려고 한다. 소형 주택수 제외 적용 물건 비규제 지역, 뭐 마포, 강동구, 동작구 이런 거 있죠. 그런 데는 수천 채를 사도 1%의 취득세를 냅니다. 예. 그러니까 2주택자를 위한 완화책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1주택자, 5주택자랑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강남 3구 용산만 빼면 1%로 여러 개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신축, 24년, 25년 신축이고요. 또 기존에 지어진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재개발 지역들 여러분들 사실 때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분 적고 가격 저렴한 거, 6억 밑에 있는 것들 사실 때 이걸로 여러 개 재개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중과 안 맞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취득세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러한 기축 주택임대사업자 내는 물건 신축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랑 양도세는 계속 감면 혜택을 주택수 배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종부세랑 이 양도세는 이런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2주택자가 지금 사시고 싶은 이 신축이나 기축이 규제 지역이다. 그럼 규제 지역이면 제가 아까 뭐랬죠? 8%라고 했잖아요. 8%는 최대 4,800의 취득세. 아까운 돈이죠. 이 5천만 원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자, 이것도 근데 아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신축을 주택임대사업자 묶으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12%에서 85% 감면된 수준으로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번 완화책을 받게 되면 8%잖아요. 8%. 8%에서 85% 감면받아가지고 최대 4,800에서 곱하기 15%. 요것만 세금 내면 돼요. 한 6, 7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세금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 7,200에서 곱하기 15니까 1,000만 원 가량에 내야 되는 거를 이제 6, 7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전략이 또 있다.
강남 3구 용산 살 거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주택자. 3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일 때, 강남 3구 용산 제외했을 때는 8% 받을 수 있고요. 강남 3구 용산이면 12%예요. 해당 주택일지라도. 그러니까 완화를 보긴 보는데, 이 강남 3구 용산 뺀 데는 12% 맞을 거 8% 맞는다. 4% 정도 완화가 된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규제 지역에 있는 신축, 기축, 주택임대사업자를 산다. 그러면은 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12% 때려 맞아야 되는데 85% 감면 받아가지고 이건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완화를 못 받는 거지. 근데 비규제 지역은 완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8%에 85% 감면 받습니다. 비규제 지역만.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주택자 분도 강남 3구 용산 빼고 살 때가 있으면 원래는 12%에서 내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8%로 계산돼야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은 있습니다. 3주택자도. 그런데 이 4주택자 이상부터는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아예 없어요. 해당 주택을 사셔도 얄짤 없습니다. 얄짤 없이 이 해당 주택도 12% 때려 맞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신축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하면 60제곱미터 전용 이하 그리고 6억 이하의 그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 나오지만 거기서 85% 감면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책이 나와도 소외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취득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쭉 얘기한 게 이제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상식을 넘어서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 있어서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말했어요.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뺀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취득세는 이렇게 한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종부세, 양도세에 있어서는 이 효과가 길 수밖에 없어요. 취득은 시점이라는 게 취득 시점이 이렇게 정해서 볼 수 있지만 이 양도는 안 팔면 없는 거고, 종부세라는 것도 이 계속적으로 가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점이랄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세금들은 해당 주택은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다 보는데 유리한 것이 1주택자, 2주택자지 이 종부세, 양도세에 있어서 주택수 제외 효과는 3주택, 4주택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접근할 때 취득세부터 먼저 나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 완화일 텐데 이 3주택자, 4주택자는 사실상 혜택이 좀 적거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의점을 아셔야 돼요. 자, 주택수 제외에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 그 유효기간이 26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한시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건 이 기간이고 이 이후에 지나가게 되면 주택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봤는데 한마디만 떠오르죠. 장난하나. 또 주택수 가지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1, 2주택 그리고 3, 4주택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탈에서 보면 가장 이 혜택을 보기 유리한 주택 포지션이 2주택자인 것 같아요. 2주택자, 뭐 1주택자인데 1주택자도 이제 비과세 안 받을 거고 또 주택 모아가면서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이외에 뭐 3, 4주택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부세, 양도세 배제는 이 해당 주택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해당 기간 뭐 이런 거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자에게는 더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이게 더 없는 기회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는 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 총선 남았고요. 총선의 결과. 총선이 또 이대로 거대 야당으로 남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 풀리겠습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향후에 대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시행령 또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소형주택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 완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완화는 거의 마지막 중과 제외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이전에 보세요. 이전에도 우리가 취득세 완화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중과 완화 발표일인 22년 12월 21일부터다. 지금 이제 횟수로 2년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 그래서 소급 적용해서 돌려받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만이라는 게 들어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다만 이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다. 그래서 내년 초 예상, 이게 23년 2월 초인데 불발됐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국회 입법 시에요. 입법 시 소급 적용되는 거고, 이게 입법이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이게 그대로 남아서 다음 선거가 지나서 짬이 될 수 있다. 짬은 이제 버려진다는 의미거든요. 버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무용지물. 이런 정책이 있었다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취득세 중과가 남아있는 채로 앞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완화를 이용하실 분은 잘 알차게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주택인 이 신축 24년, 25년, 준공, 그리고 기축도 임대사업자 60일, 이것도 똑같습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잔금 치르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이러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 제외다. 취득세는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주택 보유에 따라서 좀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빠지는 거죠. 종부세, 양도세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 효과입니다. 엄청. 다음 정권 바뀌었을 때 다시 종부세, 지금 여러분 종부세 지금 바닥인 거예요.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올해도 올라가잖아요, 종부세. 근데 이게 거대 야당에다가 다음 대선까지 바뀐다고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이런 주택이 지금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은 이렇게 합산 안 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예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 중과 다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뻔하죠. 그러니까 좋은 자산을 다수로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꼭 이번 완화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 예, 더 없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번 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은 뭘까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죠.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물건은 저번에 제가 바로 엊그저께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 이 급매물, 이게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지금 여기에 맞춰 소형주택 사시려면요, 다른 거 보실 게 아니라 무조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재개발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 급매물의 키워드는 서남권의 대개조의 핵심 자리. 두 번째는 새로운 교통수단, 25년에 뚫리는 신안산선, 여기 역세권. 그리고 세 번째가 고층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입지. 여기에 있는 찐바닥 급매물. 어떤 매물인가? 자, 일단 3도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곳이 영등포죠. 지금 도심권하고 강남권의 아파트는 다 20억이 넘어가는데 영등포만 지금 10억이에요. 물론 여의도는 비싸지만 영등포랑 여의도를 또 분리해서 보잖아요. 영등포, 원래 영등포, 3도심의 영등포에서는 집값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를 중심으로 서남권 대개조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준공업지, 서남권 준공업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중에 가장 이 면적이 압축 개발이 가능하게 잘 짜여진 곳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이에요. 영등포 지역.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은 이 공장 부지들이 초고층에 이렇게 문화생활 SOC, 산업, 주거 혼합된 형태로 이 개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의도는 이미 이 대로변에 고층 주택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거 넘어오면 바로 영등포역이 도보권인데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저층 공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여의도처럼 초고층 건물들이 대로를 감싸게 됩니다. 여의도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을 선점해야만 이 서남권 대개조의 수혜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곳은 이 서남권 대개조의 새로운 교통 라인,
교통 라인이 이제 신안산선이에요. 이게 25년에 개통이 될 텐데 원래는 다 여기 있었는데 두 군데만 여기 없다가 생기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도림사거리역하고요. 대림삼거리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전 도림사거리역 여기 주변에 이 재개발을 추진 중이고 구역 지정이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그냥 다 개발지예요. 그리고 이 영등포에서 구로까지 이어지는 라인, 여기 중간에 신도림이 있죠. 그 사이까지의 저층의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고층 빌딩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도보권에 재개발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 진행되면서 이 대로변 자체가 초고층의 주상복합 혹은 이 산업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니까 거기에 도보권인 이 아파트들은 상당히 큰 수혜를 받고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땅값이 저렴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값 자체도 굉장히 비싸질 거예요. 지금은 뭐 영등포역의 준신축 아파트들 이제 9축 넘어가나요? 이 아파트들 이제 10억, 11억 이 정도 하는데 사실 신길 뉴타운인 이 신풍역 있죠. 이쪽 라인만 해도 이제 15억 정도 기반이거든요, 아파트들이. 근데 사실 위치는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도림동의 141번지 일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도림사거리역이라고 신안산선 여기 없다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땅값이 쌌을까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자리인데 이 주변 일대 보면 엄청나게 재개발들이 추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얘는 역 바로 코앞입니다. 도어 투 도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상당히 높고요. 노후도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30년 기준에서 이미 70%에 달하고 이 가구 수가 한 550가구 되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큼 아파트로 변하냐 보면 1772세로 계획 중이에요. 사업성이 엄청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신속통합 진행 중이고 지금 동의율이 40. 여기는 이전에 추진 이력이 있어가지고 50% 걷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조만간에는 구역 지정되고 진행됐을 때 차익이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을 땅이다.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예요. 그리고 말했던 서남권 대개조의 그 대로변에서 거의 뭐 7, 8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여러분들이 작은 돈으로 그냥 작은 돈으로 안 되겠죠. 싸야 됩니다. 여기 가격 듣고 놀라실 겁니다. 요즘에 보시면 저기 뭐 자양동 이런 데 가도 6억이에요. 매매가가. 근데 여기는 3억대밖에 안 합니다. 3억대. 영등포역 바로 인근인데 서남권 대개조 심장부인데 실투자금은 1억대 초중반밖에 안 들어가요. 급매물입니다. 정말. 시세보다도 우리선 싸고 여기 동네 자체가 시세가 또 싸요. 그 동네에서도 또 싼 물건이에요. 주변 일대 보세요. 전부 다 구역 지정, 사업 시행 인가, 주민 설명회 동의서 진구. 장난 아니죠? 바로 여기가 여기 뚫리는 자리고요. 제가 말하는 이 물건지가 여기입니다. 다른 데보다 더 메리트가 큽니다. 다른 데는 보시면은 금액 작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아주 작은 자본으로 추가 분담금 어느 정도 내면 안전 마진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안전 마진도 제가 봤을 때 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놓치시면 어디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게다가 이번에 소형 주택들 주택수 제외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급매인 이유는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조건이 있는 게 원래 싸죠. 자, 이게 4월 19일 전에 잔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부터 맞추고 잔금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매입한 다음에 전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3억 2천의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싼 겁니다. 자, 잔금한 다음에 임차 전세 맞추시면 1억 7천 정도 예상이 되니까 투자금은 1억 5천 내외가 될 거예요. 자, 요거 기존 주택이기 때문에 60일 이내 임대 등록 주임사 내시면 이 주택수 제외 효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85% 감면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주택, 4주택이신 분들도 이 8%, 12% 나오더라도 85%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 700, 뭐 1000 이 정도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자, 일단은 시세가 주변보다도 싸니까요. 이미 이 장미마을 자체도 싼데 장미마을 안에서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5, 6천 이상 저렴한 급매물이니까 이런 거 기회 놓치지 않고 지금 기회가 되신다면 자금이 있으시다면 미리 사두면 괜찮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도 이미
이 주택수 제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틀린 부분도 있고 너무 길어서 짧게 또 케이스별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30분이네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이제 시작된 급매물 찾기, 좋은 부동산 찾기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차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께 인생 부동산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제가 대신 발품 팔아서 찾아낼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무조건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도 가끔씩 보여드리겠지만은 오프라인 강의 나오시면은 좋은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변화 이런 것들 토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만의 매력이 있고 여러분 정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도 안 와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참석 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